돼요? 네.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됐군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떨립니다, 제가. 네. 아, 그러나 저러나 참 어떻게 해요.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서 검찰 특검까지 나서서 수사를 했고. 네. 예, 끝난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한참 전에 끝난 얘기예요. 네. 그걸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세요? 지구가 둥글듯이 예. 다스는 이명박 것이기 때문에 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예. 이 권력의 힘으로 네. 공권력의 힘으로 검찰과 이런 모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걸 부분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다스의 소유주 밝히는 게? 뭐 진실이 일단 중요하고요. 예.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저한테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한 것처럼요. 예. 그런데 그 4대강, 예. 4대강 돈 때문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자원 외교, 자원 사기 사건도 예. 돈 때문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방산 비리.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국정원을 이용한 뭐 국정농단. 얘기 넓히지 말고 다스로만 가자고요 오늘은. 근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예. 이명박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가 다스의 소유주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때 왜 주진우 기자를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요. 저도 잡아가려고 했었죠. 아, 그래요? 검찰 동원해서 소송도 하고 네. 뭐 뒤에서는 협박도 하고 위협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예. 최근에 혹시 MB 측에서 직접 뭐 연락 받은 건 없습니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압력은? 압력은 뭐 항상 뭐 미행과 감시는 뭐 예.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혹 제기만 계속하는 것도 사회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이 의혹 제기만 하는 게 근거 없으면 예. 이건 뭐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예. 근데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예. 증거와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검찰은 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이렇게 다 밝히는 내용을. 네네. 진즉에 검찰이 밝혀서 국민 앞에 낱낱이 얘기했으면 네. 국민도 MB는 누구 거냐고 더 이상 안 물었을 텐데.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MB 문제를 그것도 예. 10년 전에 끝났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검찰이 덮어버리고 예.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 규명을 막았기 때문에 예. 아직도 이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신중해야 하는지는 주진우 기자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뉴스와이드를 봐주시는 시청자들이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네. 그래서 오늘 보시고 나서 주진우 기자처럼 그러니까 그게 다스 MB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전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아니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누가 봐도 네. 아이고 그래 MB도 내 거 맞다. 네. 이렇게 자인할 증거 하나씩 다 해주세요. 하나씩이요. 예. 뭐부터 시작할까요? 다스가 세워졌는데 예. 이게 다스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트와 시트 골격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회사의 주주 예. 그리고 회사의 돈 예. 그리고 회사의 임원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입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이명박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명박의 돈과 이명박의 사람들로 이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난 이명박의 사람들이라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네. 돈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 이명박의 돈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 돈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네. 나왔습니다. 대부기공이라는 회사가 네. 세워질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주진우 기자는 누가 이렇게 그랬지? 네. 얌전하게 생긴 분인데. 근데 알려진 악마 기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오늘 악마 노릇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찮게 하면 스토커로 끝나요, 그냥. 네네. 네.
MB 공직자 신분 의식해 재산 대부분을 차명으로 소유했다. 네. 이런 주장이시고 네. 140억 BBK 주가 조작 불법 이익금 이게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인데 다스로. 어떻게 된지 영국 스위스 계좌에서 풀려서 다스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다스 140억 반환에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소위 정부가 나서서 공조했다. 네. 그리고 BBK 특검 때 검사들이 파악한 비자금 20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여러 명 돈이 일로 다 들어갔다면서요. 다스로. 네. 그래서 주 기자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입장일 거고 심상정 의원이 정호영 특검 이게 2008년인가요? 정호영 특검? 그렇습니다. 네. 다스 비자금을 그냥 덮었다. 그게 한 200억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이재호 의원은 뭐 전 의원은 다스는 MB 것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 하는 의혹이 우리 사회에 계속 불거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마 기자 주진우 MB를 물고 늘어지는 진짜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서 당한 게 많아서 기자의 촉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네. 뭐 다 포함이 되겠네요. 네. 공직자 신분 의식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차명으로 간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 거라고 왜 못했어요? 뭐 왜 못했는지는 모르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로 된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네. 대부분이 친척이나 그리고 네. 처남 김재정 씨한테 이렇게 그 이름이 등장하죠. 네, 천안. 차명으로 해놨는데 예. 충북 옥천에 있는 그 김재정 씨 소유의 예. 땅에 수십 년 전에 예. 150만 원 정도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190만 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35만 평 땅에 아직도 그 땅은 그 땅에 35만 평 땅은 이명박 대통령의 근저당이 190만 원 돼 있어요. 35만 평이면 지금도 확인하신 거예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땅이에요? 지금 이름은 이게 명의가 누구? 김재정 명의로 돼 있었다가 아직도? 지금은 부인한테 넘어갔죠. 아,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부인한테 갔는데 네. 거기에는 그 돈을 담보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빌려서 썼어요. 150만 원 정도를요. 이해할 수 그건 없는 좀 부분. 이해할 수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뭐 무슨 어쨌든 회계 처리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게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그래도 조금 이상하죠. 그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자산가가 150만 원 남의 땅에다 빌려놓는다는 게 거기다 그 영역 표시해놨다고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명박 대통령으로 의심받을 부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땅이 불과 3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30년 동안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땅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스가 MB 거라고 가기는 좀 그런데. 아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이 부분 얘기를 한 거죠. 대부분을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얘기하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됐을 때 그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이 있어요. 네.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여요. 그 땅은 그 건물을 그러니까 그 상업 건물이나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땅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그 지목이. 네. 이 유통상가 네. 아니면 유통발전소 네. 뭐 유통 뭐 연구원 이런 걸 만들게 묶여 있는 땅인데 서울시장이면 바꿔주면 되죠. 서울시장이 바꿔줬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다스의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연관관계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편법이 아니라 법을 어겨서 이명박 대통령이 권리를 주고 네. 그다음에 다스의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형님 도와주는 동생을 왜 자꾸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누구예요? 그냥 아니 근데 그리고 처남도 있고. 법에 테두리 내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요, 전부 다. 하면 괜찮은데 근데 뭐가-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스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다스가 연평균 얼마 정도 5년 동안 얼마 정도 성장했을 것 같습니까? 한 뭐 1000%? 한 10배? 10배요? 네. 10배면 1000%는 아니죠. 네. 얼마예요? 그럼? 얼마? 매년 300%가량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1000억대였던 매출액이 올해 다스의 매출액은 2조 7,500억 원으로 늘어 있습니다. 아,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고 다스가 MB 거예요? 그래도 에이, 그거는. 그 권한을 그 안에 있는 돈의 흐름을 보면 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네. 다스에 급히 취직합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친척 회사에도 갈 수 있고 가는데 다스의 돈이 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다스에 취직하자마자 네. 모든 뭐 권력 서열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위주로 이렇게 됐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스의 돈을 다스 계열사 다스의 돈이 갑자기 이시영 명의로 바뀌면서 이시영의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 잠깐만. 그 대목에서 중요해요. 돈의 네. 명의가 바뀌는 게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스의 돈이 다스에 취직한 이시영 씨. 예. 이시영 씨가 명의로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계열사들도 아, 이시영 앞으로 주식을 팔거나 이건 아닌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이시영의 돈이 돼간다. 슬슬.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증거는? 계열사가 이시영으로 바뀐 해외 계열사가 이시영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그러니까 다스의 자회사를 이시영 명의로 가졌는데 그 회사가 그 돈 가치만큼 돈이 없는데 그 회사를 삽니다. 수백억대. 그러니까 이 다스의 돈이 계속해서 지금 이시영 앞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친척 다스는 껍데기네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아니 지금은 껍데기가 아니지만 네. 알짜는 지금 빼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돈의 흐름이 이명박 아들인 이시영한테 간다. 이게 조금 이상하죠. 지금은 뭐 어때요? 형제간에 주고받으면 되지. 왜? 근데 동생이 형을 그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뭐 동생 아들 돈 좀 주는데 뭘 그걸 배가 아파서. 자기 아들한테 돈을 안 주고 이시영 씨 아들 이동영이라는 분이 다스의 부사장으로 있어요. 총괄 부사장. 이상은 형님 아들이. 네, 이상은 큰형이었죠. 이상은 아들. 예. 그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총괄 부사장이었는데 네. 이시영 씨가 들어오자마자 그 천안 아산으로 공장으로 가고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이렇게 좌천됩니다. 그리고 이시영한테 줍니다. 자, 조카 예뻐서 줄 수도 있고 조카 예뻐서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한테 돈을 안 주고 자기 아들한테 이 회사를 안 주고 자기 조카한테 돈을 빼돌리고 자리를 빼돌리고 그리고 조카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다 내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진우 기자도 평범하시네요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이상하다네 그냥. 아니 저 집안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 훌륭한 집안이고. 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저 집안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돈도 많고. 이명박 대통령 집안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자꾸 그래요. 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네.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니 지금까지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벌써? 10분부터 15분 지났는데 네. 그냥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얘기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취재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진우 기자 혼자서? 이게 거의 다 저한테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선배님? 그거를 네. 저희가 아는 척하고 한 거예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다 제 얘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가만 봐 이게 뭐 딱히 똑 떨어지는 게 없네요 지금. 딱히 똑 떨어질 겁니다. 오늘 시작됐죠, 그죠? 오늘 검찰 조사가 검찰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고발인 조사. 네, BBK. 고발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 예. 부분은 140억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다스 BBK 주가 조작으로 빼돌린 김경준이 빼돌린 돈 140억을 다스가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자들이 그 소송을 했고 이게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조직적으로 이 돈을 빼돌렸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수사를 착수했고 수사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김경준 만나봤어요? 김경준하고는 통화는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김도는 만나봤습니다. 아, 에리카 만나봤어요? 네. 오. 친하게 지냈죠. 그래요? 네. 혼자 생각 아니에요? 에리카 김 지금 연락이 돼야지 모르고. 지금은 친한지 안 친한지. 지금은 아니고요. 그 전에 친해서 저하고 사진도 찍고 저하고한테만 인터뷰해주고 그랬었어요. 그 대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김경준 씨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가 아니라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꾼. 사기꾼이죠. 네. 근데 그 사기를 네. 어떻게 쳤냐면요. 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로
이명박 그 배경으로? 네, 배경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회사를 가지고 사기를 쳤어요. 네. 근데 사기를 칠 네. 때도 그 돈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은 김백준, 이진영이라고 나중에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상해요. 그 돈을 움직이는데 뭐 누구라도 갖다 박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경리로. 그 김백준인가 뭐 그 사람이. 김백준하고 이진영이었죠. 그러니까 김경준이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쳤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공범이거나 주범이라고 저는 보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왜? 아니, 그러면 140억을 뭐하러 스위스 계좌로 들어가도록 놔둬요? 그걸 찾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나중에? 자, 주가 조작을 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만들었는데 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네. 수사를 시작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부터 이제 BBK가 내 게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 BBK는 내가 세웠고 새로운 회사고 새로운 이거 뭐 금융산업에 뭐 신기원을 열 것처럼 했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광고를 광운대 하고 동영상도 있고. 네, 자기가 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 김경준이 끌려가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이가 좋았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네. 그리고는 김경준이 조사를 받다가 위조 요건으로 미국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그 돈 배분 관계에서 틀어져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속았다 이렇게 꼭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던 당시.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금 네. 주진우 기자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게 네. 그 얘기는 김경준의 입에서 나온 김경준 거죠. 주장입니다. 그럼 김경준이 MB와 공모해서 주가 조작을 했으며 네. 이건 김경준 주장을 토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경준 주장을 주진우 기자가 듣고 와서 전한 내용만을 근거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네. 시청자들 위해서. 아니 그런데 그 상황이 김경준과 이명박 대통령과 김백준 이 사이가 주가 조작을 하고 그 이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는 그거 팩트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시기상 이때까지는 김경준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주가 조작은 그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MB가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황상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잘. 네, 돈을 벌었습니다. 그 나눠 갖자고 얘기를 하다가 검찰에서 그 주가 조작 문제가 명확해서 수사에 들어왔죠. 그때 이제 김경준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다가 도망가죠. 도망가고 그 뒤에 돈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은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네, 그렇죠. 네. 김경준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에요? 김경준이라는 사람은 이제 감옥에 12년가량 갔다 와가지고 지금은 좀 현실 판단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명박과 공범이었고 내가 12년을 살았다면 이명박은 나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된다. 나는 35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금융 전문가였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 이 사기 사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준은 그 당시 35살. 네. 미국에서는 그런 대로 잘 나가던 펀드 그냥 매니저, 뱅커였죠. 금융 전문가. 네, 금융 전문가였죠. 예. 그 사기 전력은 없습니까? 사기 전력은 없었고요. 그리고 MB를 만나서 어쨌든 이런 일에 휩쓸리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쭤봐도 김경준은 왜 그럼 MB는 김경준을 뭘 믿고 데려다 같이 동업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김경준은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리카 김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리카 김 변호사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LA에 가거나 미국에 가면 김경준 에리카 김이 나와서 픽업도 해주고 픽업도 해주고 무슨 간증도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도 관용차를 내주고 그리고 어디 재판에도 같이 가고 사무실도 같이 가고 특별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MB와
MB와 저기 김경준이 이 믿고 사업을 했다? 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가 아무나 그렇게 쉽게 믿고 이런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렇죠. 공동으로 같이 뭐 그렇죠. BBK 대표 그리고 이건 완벽하게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껏 계속 건설업만 하던 분이 예. 계속해서 금융, 인터넷 금융 그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네, 그렇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김경준을 데려와서 이렇게 앞장을 세워서 그리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주변 사람들 다스 자기부터 돈을 대고 그래서 자기부터 돈 된다 그래서 돈 된 건 없는데 다스 돈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때. 네. 그때 190억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 교회 사람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삼성, 하나은행 다 가까운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돈을 투자해서 예. 이 BBK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했던 게 주가 조작이었어요. 그러면 손해 본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피해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간 옵셔널 캐피털의 장모 대표를 비롯한 네. 사람들이고 소액 투자자들이고 네. 큰 돈 넣었던 사람은 손해 본 사람이 없네요. 큰 돈 넣었던 사람 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돈 투자했던 사람들이 네. 김경준이나 BBK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MB한테 MB 얼굴 소송을 보고 하거나 투자했으니까. 네가 널 보고 줬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소송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을 해서 BBK에서 돈을 다 돌려줬어요.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190억 중에 50억을 받았죠. 다스에서. 네. 그리고는 140억은 남겨놨었어요. 네. 그리고 뒤에 뒷정리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친했다면서 에리카 김하고 네. 뭐라고요? 대단히 가까운 관계? 네. 네?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LKE뱅크라는 회사로 그 자금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LKE뱅크에서 옵셔널 주식을 판매한 그 사실이 있었는데 LKE뱅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LKE뱅크라는 이름 대신에 고의적으로 오리엔스라는 존재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회사 이름으로 자금이 지출된 걸로 체포영장에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는 거죠. 그 최초의 체포영장에서부터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해서 뺐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냐 조사 대상에서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LKE뱅크, 그러니까 LKE뱅크라는 그 법인체와 에리카 김 씨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지난달 갑자기 귀국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저기는 지난번 대선 때 주장하셨던 거는 다 철회를 하신 건가요? BBKC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아닌가요? 주장은 다 철회하신 거예요? 동생분은 만나셨어요? 갑자기 귀국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귀국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왜 저때 저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저게 아무나 못 오는 비행장 아니에요? 미군 비행장. 미군 비행장으로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만도 엄청난 큰 의혹이었었고요. 예. 2011년 3월에 급작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예. 사실은 거의 수배 상태였어요. 예. 저기 에리카 김 씨는 인터폴 수배를 한다고 검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인터폴 수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명예훼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돼서 검찰에서 걸어놓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에리카 김은 들어오자마자 검찰로 연행이 돼야 될 그럴 사람인데 갑자기 2011년 3월에 들어왔는데 2011년 2월에 140억을 김경준 씨가 다스로 보내죠. 그러니까 돈 찾은 거 다 찾고 나서 일이에요.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에리카 김이 들어오자마자 검찰에서 모든 죄를 털어주죠. 그 전에 있었던 게 죄가 안 모든 되고 혐의 공소권 없으면 네, 공소권 없으면 해서 털어주는데 혐의 없음. 이것도 검찰에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에리카 김을 잡겠다고 하고 압박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 에리카 김이 들어온 것이 140억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은 계속 있었죠. 네. 시점이 어떻게 돼요? 140억이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보내고 에리카가? 바로 직후에 들어왔습니다. 직후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에리카 김은 다 용서가 된 거죠. 네, 그리고는 어쨌든 검찰에서도 다
완벽하게 클리어해 줘. 대단히 가까운 관계고 주진우 기자 말로는 간증도 미국에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다닐 정도였다. 네, 네,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동생까지 금융 전문가라고 해서 한국에 와서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는 네. 그야말로 그때는 너무너무나 좋은 네. 인연들이었어요. 2007년 대선 직전에 제가 에리카 네. 김을 만났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자기 동생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업을 해서 감옥에 가고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큰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네. 그 손해 본 건 없네요, MB는 지금. MB요. 돈 다 찾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이나 BBK에 투자한 이후에 아무런 금전적 손해가 없습니다. 140억 원을 다스에서 받음으로써 네. 이 크고 무시무시한 주가 조작,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에서 10원의 손해도 보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그거 왜냐면 김경준이가 혼자 사기를 쳤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BBK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MB 측에서는 다스가 140억 원을 압류를 이미 해놨고. 네.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 옵셔널 캐피털이 다스처럼 스위스에서도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그거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 소송만 진행하다 돈을 놓쳤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제가 감옥에 가서 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통장이 있고 14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배님한테 140만 원을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감옥에서 이 돈을 빼서 송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스위스에 있는 이 돈은 네. 미국 연방 법원, 이 미국 연방 정부, 그리고 스위스 정부, 스위스 은행이 다 동결을 해놓은 돈이에요. 이거는 피해자 돈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주면 안 된다고 동결해 놓은 돈입니다. 이 동결을 다 풀어서 보내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피해자들이 스위스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이 해결될 아니었다. 일이 애초에.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잠깐 그 김재수 씨 얼굴 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돈 벌고 계십니다. 네. 최진우 기자. 네. 그렇게 취재력이 뛰어나신데 네. 간단하잖아요. 김재수 씨가 그거 다 MB가 시켜서 한 거고요. 원래 다스 MB 거예요. 그 얘기 좀 못 들어와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그 김재수 씨의 그런 증언이나 네. 폭로가 나오면 좋을 텐데. 계속 접촉했는데 잘 안 되고요. 주변 사람한테도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훈 인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자리를 엄청나게 줬고 자리에 걸맞은 하여튼 이권이 그것도 있기 이상하다 때문에 그래서 그 인사는 다. 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쉽게 입을 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정 씨 부인이라든지 그 가족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살아요? 그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돈 지금 많습니다. 주식으로 따져도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김재정 씨 소유 집은 남은 것만 해도. 그렇죠. 다스는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 그 수천억대 뭐 3천억 정도 자산 가치였는데 네. 지금은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 지분만 20% 지분만 돼도 엄청난데 그래서 근데 김재정 씨 부인은 뭐 지금 잘 지냅니다. 골프 열심히 치시고요. 잘 지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데 김재정 씨 집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할 건 또 뭐 있어요? 무서워합니다. 네. 무서워한다는 근거는? 뭐 저도 사실 이 재산이 차명으로 남아 있는데 당신들 거니까 그냥 입 닦으면 된다. 네. 입 닦으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당신 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누구한테 설득하기도 했죠. 그래서 진실을 밝혀보자. 근데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쪽을 파고들면 어때요? 난 처음부터 네. 주진우 기자 그 생각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상은이라는 분보다도 김재정 씨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B 얘기 들어오면 청문회 당시에도 그랬고 네. 형이 알아서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한 거다. 뭐 일본의 기술 협력도 받고 네. 뭐 이런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재정 씨는 천하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그럼 사돈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난 혼자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돈을 같이 대고 동업을 하게 됐을까? 난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수사가 진행돼 보면 네. 진행되면 김재정 씨나 이상은 씨가 맺은 이면 계약서가 꼭 나오리라고 봅니다. 김경준과 이명박 대통령도 사업을 하면서 이면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이면 계약서는 진실이었고요. 네. 그 도장도 진실이었어요. 네. 근데 대선 당시에는 이게 거짓이라고 뭐 했었지만 나중에 진실로 밝혀졌듯이 예, 예. 이런 이면 계약서가 거기에도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 언젠가 이명 계약서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럼 뭐 꼼짝없는 거죠. 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좀 쉽지 않은 것이 예. 검찰이 예.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여러 번 네 차례 다스와 BBK 문제를 덮었어요. 근데 만약에 수사를 다시 시작된다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 검사들이 네. 그 일을 은폐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하.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은데 140억 부분은 워낙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직권남용에서 처음에 시작돼서 다스의 돈 거래를 쫓아다가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비자금의 실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 악마 기자라 그러면은 상대를 거꾸로 때려야 되는데 이거 네. 그냥 검찰에다 맡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주진우 기자 혼자서 감당 못 하겠는데. 아니 여기까지는 제 몫이고 이제 검찰한테 이제 주어졌는데 네. 중간중간에 검찰 수사 열심히 하도록 제가 중간에 이렇게 폭탄 한 2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네. 폭탄이 2개가 또 있다고요? 네네.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뭐 있다고 그러고 안 터뜨리고? 네. 아니 뭐 아니 뭘 터뜨리면 빨리 터뜨리지 뭘 있다. 아니, 충분히 충분히 많이 어디서 했습니다. 배운 거. 청와대 문건도 공개했고요. 네. 제가 외교부 관련된 문건도 공개했고요. 네. 검찰 관련된 편지도 제가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폭탄들 이 많이. 모든 게 200억 이상 있다고 하면서 제가 한 그 은행에서 네. 은행의 어떤 계좌에 100억짜리 수표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도 공개했고요. 예. 했습니다. 폭탄 많이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네요.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스는 누구 건지 그냥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놔두지 그러세요? MB한테 좀 미안하다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셨는데 우리나라에. 아니 대통령이 네. 정치를 한다면서 네.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고 사리사욕을 챙겼어요. 괜히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다스가 네. 이명박 대통령 거라면 이것은 사리사욕, 자기 돈을 챙기기 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 형 그렇죠. 회사라고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자기 형 회사라고 해도 문제고.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의 구조상 이시영 씨가 저 결정 구조에 제일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지금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식이 누구든 소용없어요. 이게 저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안에서 돈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증언도 있어요? 뭐 받아오는 게? 지금은 이시영 씨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은 회장은 네. 회사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네. 그 설렁탕 먹으러 가십니다. 근데 예. 그 이시영 씨가 네. 김재정 씨가 죽고 나서 김재정 씨도 회사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스는? 이후에는 이시영 씨가 지금 뭐 핵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시간이 거의 뭐 40분 가까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주장이고 네. 오늘 내가 속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검찰 수사를 봐야 된다니까. 검찰 수사 좀 지켜보시죠. 안 되면 뭐 폭탄? 네, 제가 또 다른 증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죠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하여튼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이거 한 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뉴스와이드 시청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정말 긴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셔야 돼요. 네.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끔찍하게 왜 해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만 가자고요 오늘은. 근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예. 이명박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가 다스의 소유주를 밝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때 네. 왜 주진우 기자를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요. 저도 잡아가려고 했었죠. 아, 그래요? 검찰 동원해서 소송도 하고 네. 뭐 뒤에서는 협박도 하고 위협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남았습니다. 예. 네.
최근에 혹시 MB 측에서 직접 뭐 연락 받은 건 없습니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압력은? 압력은 뭐 항상 뭐 미행과 감시는 뭐 예.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혹 제기만 계속하는 것도 사회에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의혹은 이 의혹 제기만 하는 게 근거 없으면 예. 이건 뭐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죠. 예. 근데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예. 증거와 모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검찰은 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진우 기자가 이게 다 밝히는 내용을. 네네. 진즉에 검찰이 밝혀서 국민 앞에 낱낱이 얘기했으면 네. 국민도 MB는 누구 거냐고 더 이상 안 물었을 텐데.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MB 문제를 그것도 예. 10년 전에 끝났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돼요? 네.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됐군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떨립니다, 제가. 네. 아, 그러나 저러나 참 어떻게 해요.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서 검찰 특검까지 나서서 수사를 했고 네. 예, 끝난 얘기잖아요. 벌써 네. 한참 전에 끝난 얘기예요. 네. 그걸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세요? 지구가 둥글듯이 예. 다스는 이명박 것이기 때문에 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 예, 예. 이 권력의 힘으로 네. 공권력의 힘으로 검찰과 이런 모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 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다스의 소유주 밝히는 게? 뭐 진실이 일단 중요하고요. 예, 예.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 저한테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한 것처럼요. 예. 그런데 그 4대강, 예. 4대강 돈 때문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자원 외교, 자원 사기 사건도 예. 돈 때문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방산 비리. 예.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국정원을 이용한 뭐 국정농단. 얘기 넓히지 말고 다.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검찰이 덮어버리고 예.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 규명을 막았기 때문에 예. 아직도 이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신중해야 하는지는 주진우 기자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뉴스와이드를 봐주시는 시청자들이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네. 그래서 오늘 보시고 나서 주진우 기자처럼 그러니까 그게 다스 MB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전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아니요. 뭐 맞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네. 하나하나. 누가 봐도 네. 아이고 그래 MB도 내 거 맞다. 네. 이렇게 자인할 증거 하나씩 다 해주세요. 하나씩이요. 예. 뭐부터 시작할까요? 다스가 세워졌는데 예. 이게 다스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트와 시트 골격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회사의 주주 예. 그리고 회사의 돈 예. 그리고 회사의 임원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입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이명박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명박의 돈과 이명박의 사람들로 이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난 이명박의 사람들이라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네, 네. 돈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 이명박의 돈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 돈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돈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대부기공이라는 회사가. 이게 되려고 차명으로 간 거예요? 자기 돈을 자기 거라고 왜 못했어요? 뭐 왜 못했는지는 모르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로 된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네. 대부분이 친척이나 그리고 처남 김재정 씨한테 이렇게 그 이름이 등장하죠. 네, 처남. 차명으로 해놨는데 예. 충북 옥천에 있는 그 김재정 씨 소유의 땅에 수십 년 전에 150만 원 정도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190만 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35만 평 땅에 아직도 그 땅은 그 땅에 35만 평 땅은 이명박 대통령의 근저당이
190만 원 돼 있어요. 35만 평이면 지금도 확인하신 거예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 땅이에요? 지금 이름은 이게 명의가 누구 김재정 명의로 돼 있었다가 아직도? 지금은 부인한테 넘어갔죠. 아, 돌아가셨으니까. 네. 부인한테 갔는데 네. 거기에는 그 돈을 담보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빌려서 썼어요. 150만 원 정도를요. 이해할 수 그건 없는 좀 이해할 수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뭐 무슨 어쨌든 회계 처리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게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그래도 조금 이상하죠. 그 수십억대, 수백억대 자산가가 150만 원 남의 땅에다 빌려놓는다는 게 거기다 그 영역 표시해놨다고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해질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 설명을 드리면 이 주진우 기자는 뭐 누가 이렇게 그랬지? 네. 얌전하게 생긴 분인데. 근데 알려진 악마 기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네. 오늘 악마 노릇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원찮게 하면 스토커로 끝나요 그냥. 네네. 네. MB 공직자 신분 의식해 재산 대부분을 차명으로 소유했다. 네. 이런 주장이시고 네. 140억 BBK 주가 조작 불법 이익금 이게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인데 다스로. 어떻게 된지 영국 스위스 계좌에서 풀려서 다스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있고 그리고 다스 140억 반환에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소위 정부가 나서서 공조했다. 네. 그리고 BBK 특검 때 검사들이 파악한 비자금 20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뭐 여러 명 돈이 일로 다 들어갔다면서요. 다스로. 네. 그래서 주 기자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입장일 거고 심상정 의원이 정호영 특검 이게 2008년인가요? 정호영 특검? 그렇습니다. 네. 다스 비자금을 그냥 덮었다. 그게 한 200억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이재호 의원은 뭐 전 의원은 다스는 MB 것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 하는 의혹이 우리 사회에 계속 불거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마 기자 주진우 MB를 물고 늘어지는 진짜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서 당한 게 많아서 기자의 촉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네. 뭐 다 포함이 되겠네요. 네. 공직자 신분 의식해서 대통령이